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우리가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증권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 카카오 대 하이브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하더라도 비극이었지만은 오늘은 희극을 써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미 그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액면 분할되기 전에는 이제 거래 상투가 이제 300만 주대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상당 부분 매도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5분의 1로 액면 분할됐으니까 5배를 적용하면 이제 1,500만 주가 되겠죠. 지금 이제 12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거래 상투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 초반에 상당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비중을 많이 줄였고요. 일단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했지만 당분간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중장 기적으로 길게 놓고 본다면 괜찮죠. 길게 우리가 놓고 보는 분이라면 그냥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국내를 넘어섰죠. 세계 최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가 대략적으로 이제 역사의 고점 아래에 있을 때요, 18만 3천 원이 역사의 최고점이었는데 그 아래라든가 그 전후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조직은 이미 만들어진 그런 조직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가는 기업이다라는 이제 제가 방송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아직까지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기업에 자리를 딱 잡았다고 봐야 되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서서히 이제 만들어가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카카오 비중을 줄이고 하이브 비중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하이브 비중은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좀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시는 그림은 화면은 메리츠증권 어제자 4월 14일자 보고서입니다. 굳이 이게 사실 장중이라든가 아침에 동시효과 전에 나온 자료가 아니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미 8% 빠진 상태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조금 아쉽기는 좀 하죠. 굳이 우리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밉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보고서 제목은 이상과 현실 사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빅히트 보고서를 보면 이상을 주로 얘기했죠. 꿈을 많이 얘기했는데 현실을 돌아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다소 좀 부정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적정 주가를 최근 이제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30만 원대입니다. 30만 원, 33만 원까지 나오는데 34만 원까지 나오고 나는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26만 원으로 이제 하향을 시켰어요. 그것도 상당 애널리스트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상당부 이제 하향을 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내용 보시면 엔터 사업자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 높은 베일레이션을 적용하더라도 실적 추정 고려 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오늘 제가 장문의 글을 동시효과 전에 장문의 글을 회원들한테 보냈어요. 원래 저희가 문자가 8시 40분에 나가는데 제가 8시에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회사에 5시 전에 출근했어요.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성으로 접근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야성성인데 야성성.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갖춰진 틀이죠. 틀 내에서 우리가 투자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야성성이죠.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업이죠. 만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살 수가 없어요. 메리츠증권 보고서도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야성적 충동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2020년 국내 단일 앨범 판매량 2위에 달한 세븐틴을 보유한 플레디스를 인수한 효과에 힘입어서 방탄소년단 매출 비중은 2019년 97.4%에서 84.7%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BTS 비중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간전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갔죠. 예, 지금 우리가 하이브를 분석하는 결정적인 어떤 논리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특정 어떤 아티스트들의 이제 매출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걸 리버스를 통해서 간전 매출 비중을 높이고 그것도 이제 국내라든가 아시아 권역을 넘어서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악재가 지배했어요. 어제 방송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적 분할을 자꾸 악재로 해석하는데 물적 분할이 무슨 악재입니까, 여러분들? 확장성으로 봐야 되겠죠. 확장성 혹은 제가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는데 규모의 경영이라는 말은 없는데 여하튼 간에
편집을 해서 규모의 경영 차원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보호예수 물량, 이거는 사실 그 상장업체들은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강론이 사실 그 본질을, 하이브의 어떤 본질을 흔들 수는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는 당연히 어제 빠진 것 같아 여지도 오늘 장중 좀 낮게 시작했지만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일부의 가치가 없다. 어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지배를 했다면 카카오는 철저하게 호재가 지배를 했죠. 최근에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14일서부터죠. 14일 오후에 나왔는데 14일서부터 보고서가 지금 6개가 나왔어요. 6개가. 14일 포함하면. 그러니까 다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 좋다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화려하게 목표가도 화끈하게 15만 액면 분할이 됐으니까요. 15만 2천을 제시한 이베스트 증권 자료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업 호재 만발, 목표가 5분의 1 액면 기준 조정, 목표가를 이제 상향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카카오는 이제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카카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해폭이 넓은 것 같아요. 다 호재가 지배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매수에 우리가 이제 극점이죠. 바잉 클라이막스를 얘기를 하는데, 바잉 클라이막스, 무조건은 아니지만 바잉 클라이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그때 당시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동학 개미들이 뛰었죠. 그런데 1월 11일 날 제일 많이 매수했어요. 1조 8천억을 당일날 하루만 개미들이 1조 8천억을 순 매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매수의 정점이 되겠죠. 바잉 클라이스, 매수의 극점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현재까지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카카오도, 그러니까 시세의 어떤 메커니즘은 같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00억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한 71% 정도 증가하고, 비즈보드도 잘 되고, 커머스도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카톡으로 선물하기는 안 해봤어요. 저는 또 받기만, 회원분들로부터 받기만 했는데, 하여튼 선물하기 같은 경우가 50대라든가 60대, 이 중장년층으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간략하게 읽어볼까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모두 올해는 영업손익의 구조적인 BP 돌파가 예상이 된다. 손익폭적인 돌파가 된다는 거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연내 국내 시장 기업공개자 IPO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 합병을 통해 탄생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IPO를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이고, 그 다음에 쿠팡 있죠. 쿠팡의 가치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플랫폼, 커머스 어떤 플랫폼 업체들의 파격적인 어떤 가치 평가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등등 있고, 맨 아래 보면 두나무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됐죠. 두나무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미국 시장 IPO를 추진한다는 그런 재료가 되는데, 이게 기업 가치가 10조 혹은 20조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들이 다 몰리면서 공명을 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액면 분할이 되니까, 제가 전에 우리 액면 분할 소식이 나왔을 때 50만 원에서 일부 매도를 했어요. 그럼 밑에서 재매수를 했는데, 조세 그랜빌 얘기입니다. 액면 분할은 세력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타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다른 아니더라도 20%가 될지 30%가 될지 한번 팔고, 그리고 나중에 저점에 퇴사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구장창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존중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가만 보유하고 있으면요, 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분한테 그랬어요. 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주 정도만이라도 팔아봐라, 그런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하이브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5일이죠. 4월 15일, 오늘 최저점이 22만 7,500원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이자, 제 또 결혼기념일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나가서 또 집에서 또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괜히 햇소리 했는데, 22만 7,500원이 만약에 역사적 진바닥이라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식을 따라 사라, 추격 매수하라,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하이브는 내년까지 갖고 와야 돼요. 지금 이제 5월달서부터 이제 글로벌 어떤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죠. 이타카에 소속된 가수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6월 달서부터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쪽으로 해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로 또 뭐 실적이 잡히고 5월 달은 뭡니까?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브가 드디어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반전이죠. 다시 이제 그 호재와 호재들이 공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11시 35분에 캡처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 거래량이 85만 주예요. 어제 거래량이 10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을 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주식을 초기에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 상승 장악형이라는 그런 패턴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상승 장악형은 힘의 어떤 그 방향을 반전시킨다는 거죠. 어제보다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그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뭐 단기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이게 단기로 제가 안 하는데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언급해 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핵심은 뭐냐면 하이브의 주가가 오늘 저점 22만 7,500원이 역사적 진바닥 혹은 대바닥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22만 7,500원 역사적 진바닥이라면 여러분들 그 다음 속도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걸 어떻게 엮어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연이 돼야 돼요. 공연이 현실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공연이 되려면 이제 그 집단 면역이 다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우리가 좀 러프하게 보더라도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오늘 이제 거래량이 지금 1,500만 주를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장중 고가가 13만 2천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13만원대는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도 거래가 크게 터졌는데, 이날이 뭐냐면요. 1월 10일이요. 1월 11일. 역사적 고점. 당시에는 이제 그 4만 2천원, 당시에 얼마였죠? 42만원, 42만원. 그 액면불알 되기 전에 42만원 역사적 고점 돌파하는 그런 거래였죠. 국면을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그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당연히 그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고, 거래 상투가 액면불알 되기 전에는 300만 주대가 이제 거래 상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액면분할이 이제 5배, 5분의 1로 됐으니까 3 곱하기 5면 1,500만 주 아닙니까? 1,500만 주가 지금 오전장이 거의 다 돼버린 거예요. 누가 보래도 이제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약에 예상 거래량이 2천만 주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2천만 주 어치를 산 사람들은 흥분한 거죠. 액면불알 됐고 가격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보고서가 6개가 나왔어요. 흥분한 거죠. 그런데 2천만 주 어치를 파는 사람은 뭐예요? 호재를 엄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고도 내일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라는 게 결국 확률이죠.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물론 내일도 거래가 많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제 논리에 공감한다면 뭐 충분히 또 팔 기회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 방송하면서 좀 홍보를 하니까 그나마 좀 구독자분들 체력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방송 내용이 들을만 해야 되겠죠. 듣고 또 그게 실적으로 수익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나름대로 또 그런 그 느낌을 받는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또 저희 소중한 구독자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그 선택의 몫이죠. 근데 뭐 카카오가 됐든 혹은 이제 하이브가 됐든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혼자 매매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적정 어떤 그 뭐 수수료도 글쎄요 뭐 크게 저희가 좀 저렴한 편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뭐 부담이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부담이 안 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그 회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추천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회원 가입 관련해서 이제 방송 맨 끝부분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 내용은 이제 그 내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방송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카오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카카오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카카오가 오늘 고점이고 조정받는다면 다시 시장의 흐름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지수는 계속해서 좋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 역사 고점 돌파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삼성전자 패밀리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하락 종목수가. 요 정도면 다 게임이 끝난 것 같아서 뭐 삼성전자를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강조해드린 것은 뭐냐면 1월 11일 날 거래량이 9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당초 우리가 7천만 주가 넘으면 팔겠다고 그러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카카오도 오늘 예상보다 더 많이 터졌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고생했죠. 96,800원 고점에 뭐 8만원까지도 붕괴가 됐었는데,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자라면 기다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저는 오히려 더 이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또 8만원이 깨지면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착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다면 한 200주 팔고, 뭐 200주 팔고 밑에서 200주를 더 사든가. 그 개인의 어떤 그 역량, 개인의 성향, 기질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뭐 앞서도 우리가 물론 영업적 이해관계가 있죠. 영업은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혼자 하는 게 힘드시고 또 공감 안 하시는 분들, 아 진짜 공감을 한다. 당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가입 금액이라든가 기간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인데 저는 1년 단위보다 6개월 단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3개월 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1월 10일 날 상투 아니었습니까? 1월 그 즈음에서 가입한 분들은 사실 장이 안 좋았어요. 특히 1월달, 2월달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성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3개월 하시고 1개월 내에 이제 추가로다가 이제 결제하시면 6개월 소급 적용해서 6개월로 그냥 그 가격에 할인된 가격에 연장을 해줍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고 법인 계좌거든요. 입금하시고 제 휴대폰 번호로 입금자 조남이 있죠. 조남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인사 말씀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논리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현재 시점에서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결정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중간에 그 뭐 결혼 기념일 이상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